감정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은 나는 계속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 계속 나만 찾게 되고, 그럼 나는 기가 빨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구독부터 좋아요 아니 그게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은 몇 달 동안 구독자 수가 정체. 그래서 저도 스리생 코인을, 스리생 시즌1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번 주에 스리생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저는 심리 유튜버이기 때문에 연우 엄마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3년여간 병원에서 살면서 치료를 받다가 하늘나라로 간 연우 엄마가 자주 병동에 찾아오는 일이 먼저 보여집니다. 지나가다 들렸다라는 핑계를 대는 분위기고, 또 배경음악이나 분위기가 뭔가 수상한 분위기로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연우 엄마의 마음이 이해됐는데, 함께 보던 아내는 계속 수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연우 엄마 입장에서 그 연우와 관련된 장소, 그리고 병원 사람들을 보고 연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좀 얘기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찾아오면서 뭔가 염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연우의 주치의였던 장겨울 선생은 병동에 와서 자기를 찾는 연우 엄마에 대한 고민을 연인이 막 된 안정훈 교수한테 털어놓게 되는데요. 경험이 많은 안정훈 교수는 연우 엄마는 그냥 연우 얘기가 하고 싶은 거다. 연우는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연우와의 추억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친척보다도 연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잘하는 장겨울 선생님하고 한마디라도 연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안정훈 교수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안 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현실이 좀 그런 건가, 그렇게 연우는 잊혀지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떠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 찾아오게 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장겨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번 얘기를 들어주면 계속 연우 엄마가 올까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미리 그렇지 않음을 얘기해준 굉장히 섬세한 남자친구의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겨울 선생은 안정훈 교수의 조언대로 연우 엄마가 찾아오자 커피 마시자고 먼저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연우 엄마가 굉장히 깜짝 놀라고 또 좋아하는 모습이 담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이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막상 시간을 내줄 순 있지만 1대1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겨울 선생님의 그 대화 장면을 보면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연우에 대해서 자기는 연우 엄마 다음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오시라고 말을 합니다. 감정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감정은 다른 방법으로는 해소가 잘 안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사별도 마찬가지고요. 연인과의 이별도 마찬가지고요. 트라우마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 계속 나만 찾게 되고, 그럼 나는 기가 빨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 스리생은 드라마라서 이상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긴 하죠. 다른 레지던트도 없는 상황에서의 외과 레지던트인 장겨울 선생이 업무가 늘 과중한데 이렇게 따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다행히 드라마에서는 안정훈 교수와 연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막 올라온 시점이라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힘든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는 자기가 또 지쳐있을 때는 공감해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공감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지만 감정이 또 해소되는 게 참 딜레마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려면은 그 듣는 사람, 주변 사람 자신이 몸과 마음이 안정적인지를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바람직한 것도 맞지만 그런 나 자신이 소진되지 않을 정도로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비행기 탑승할 때마다 안전교육할 때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어린이보다도 부모가 먼저 쓰라고 교육을 하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자칫 의욕만 앞서서 섣불리 감정을 받아주는 시도를 하다가는 금방 지치고 결국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감정 표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대에게 발산해버리면은 상대는 더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더 깊숙한 곳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내 스트레스를 발산해버렸나 하면서 또 돌아서면 자괴감을 느끼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 해소는 감정을 그냥 잘 들어주면 됩니다. 조언은 불필요합니다. 단결 선생이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죠. 연우를 그만 잊고 현재 삶에 좀 충실하라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연우 엄마는 연우와 관련된 마음을 표현하면서 감정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더 깊이 있는 속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이상은 자기가 연우 엄마가 아닌데 주변 사람들도 나를 연우 엄마로 부르지 않는데 이 병동에서만큼은 자기를 연우 엄마로 불러주고 연우 엄마로 생각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좋고 그렇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의 깊숙한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리생2에서 앞으로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스리생2 내용 중에서 심리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된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